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토지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만큼 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는데요. 박상학 기자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창립 30주년이었습니다. 네네. 이 비전을 또 선포하셨는데요. 그동안 이 감정평가사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89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창립이 되면서 2019년도가 30주년이 되었는데 1989년도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한 4가지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가로 운영되던 것이 하나의 지가의 일원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공시지가 제도입니다. 이 공시지가 제도를 공시지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30주년 비전 선포에서 저희들이 국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는 평가사들이 감정평가 업무에 우리들의 업무를 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국민을 향해서 국민 생활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런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까 매긴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평가사들의 어려움 또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자체가 전문가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업자적 시각으로 좀 만들어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자로 불러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좀 수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예전에는 토지, 주택, 공동주택을 다 공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 일반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제도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 쪽으로 일원화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5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또 3기 신도시 보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지침을 좀 바꿨는데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지 못하고 원가법으로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개발이익은 배제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지침에 맞게 우리 내부 평가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평가 지침을 국토부와 지금 논의를 해가면서 내부 TF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좀 납득할 만한 제도,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지침을 바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 주민대책위원 되시는 분들이 저희 협회를 한 2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을까 봐 걱정을 하고 또 정부나 LH에서 보상 예정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지금 정부나 LH에서 보상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라 이런 지침도 없고 저희들은 공정한 가격을 평가해 주려고 좀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좀 다른 거죠. 그건 뭐냐면 주민들은 주관적 가치를 생각하고 저희들은 객관적 가치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토지가 주민들은 200만 원이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150만 원으로 평가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된 개발이익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좀 잘 받아서 그렇지 않도록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많은 소통을 해나가면서 평가하려고 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금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감정평가사들을 그 보수를 내는 사람이 감정평가사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떤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들한테 있는데 판사를 선택할 권리가 국민한테 있다면 그 재판 결과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를 내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어렵다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서 이런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우리 평가사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공정하다라는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한데 그런 기구를 저는 지금 기준심사원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감정평가사 협회 내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 은행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원의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이 공정하다는 인증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좀 우리 평가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더 전문적인 업무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